안녕하세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녹화를 하는 어제죠. 어제 이제 경주학 포럼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큰 행사를 마무리 짓느라 사실은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도 이제 계실 텐데 아무튼 이제 고맙습니다. 뭐 나름 그 위득대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과의 어떤 그 연관성,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 관련성을 지니면서 함께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대학은 결국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지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지역의 그 학문이 이 전통이 아이덴티티가 이제 정립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뭐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지역에 있는 교수로서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또 우리 대학의 그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명성에 또뭐 플러스가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지 네개 대학 총장님들도 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뭐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또 꽉 채워 주셔서 잘 그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한원당 퀸갱필 지난주에는 허균의 호민론과 유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뭐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지 이 컴퓨터조차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주에는 계속 이제 뭐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번거롭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 저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강의에 전념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제 흑윤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한원당 김굉필, 그 다음에 정암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시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나면 홍랑과 최경창이라고 하는 두 그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 그 연암 박지원의 글을 살펴보면서 열하일기 있죠. 열하일기와 연암집 아주 그 정말 유명한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도상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사서상경을 읽으면 좋고요. 그다음 삼국지는 꼭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삼국지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실록을 꼭 읽어야 되죠. 예, 조선 왕조실록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삼국지, 조선 왕조실록 이런 부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덧보탠다면 바로 이제 삼국유사를 또 읽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를 권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민족
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을 가감없이 이제 담고 있는 게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를 꼭 일독을 이제 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뭐 후배들이나 동기들과 함께 이 원문 삼국사기를 이렇게 통독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그죠? 사마천의 사기도 굉장히 그 읽을 만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삼국지와 사마천의 사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과 삼국유사, 이 부분은 꼭 읽어야 될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권,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예, 열하일기, 이런 어떤 책은 정말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열하일기를 가지고 이제 14주차 마지막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뭐, 이번 학기 그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마무리를 이제 열하일기로 하려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뭐, 경기체가라든지 우리 한국 고전문학에서 이제 이 운문에 있어서는 시조나 경기체가나 뭐 이런 잡가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너무 방대하고 또 경기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조차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정도는 또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만 이제 한국 고전문학으로 이제 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조는 뭐 다들 좀 많이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렵다라고 여기지만 잘 읽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향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아들에게 이제 준 글이라든가 이 부분은 보고 한번 읽어 드리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학기도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돼 가는데 마지막 마칠 때까지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 학기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뭐 저 나름대로 그 번역서도 한 권을 냈고 논문도 한 두 편을 썼고 예, 뭐 대규모 학술회의도 어제 그제 마쳤고 이제 다음 주에 예, 마지막 그 논문을 하나 더 발표를 하면 뭐 이번 학기는 이제 농사를 다 짓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좀 알차게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뭐좀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정년할 때까지 뭐 속적으로 글 이제 쓰고 책을 내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두 권 정도의 책은 꾸준히 한번 내버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뭐한 10년, 10여 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제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름의 어떤 삶의 이 가치와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조금 늦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 그 한문 공부를 시작해서
지역학으로 이제 옮겨와서 또 지역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이제 이 내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뭐 공부는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러나 이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가고 그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알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것도 나름의 공부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공부도 또 다른 방향에서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쫓겨가고 뭐 끌려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좀더 관심을 두고 재밌게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이제 들어주면 저도 저 나름대로 참 재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항상 얘기지만 사실은 50분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집중한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제 그 동영상 강의가 한 20분 정도가 제일 아주 이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50분을 채우고 50여 분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늘 가집니다. 오늘 이제 한원당 김경필의 경우에는 우리 그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 부분에 이제 한원당 김경필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한원당 김경필이라고 하는 분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기가 이렇게 없네요. 자, 여기 이제 한원단 균경필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렇게 올라가 보면, 자, 이 목원 이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포원 정몽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포원과 삼봉 정도장, 이렇게 나란히, 동시대에, 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원 선생의 이제 뭐 제자에 속하겠죠. 이 양촌, 권근과 야은, 길재. 그래서 이제 요 목은 포원, 야은을 삼은이라 하죠. 삼은이라고 하고 아주 고려의 절개를 지킨 그런 인물로서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삼은에 대한 부분들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옵니다. 이제 야은의 제자가 바로 이 강호 김숙자가 되는데 이 강호 선생의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전필제 김종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이 어쩌면 이제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 이 조종이라고 하는 포원 정몽주 선생 이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 조종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한국 성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입니다. 이 전필제 선생의 제자가 바로 이런 부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필제 선생의 제자가 바로 이 한원당 김굉필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일도 정여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제, 손중돈 해서 이제 요 양동 마을에 이제 그 서백당, 손씨죠. 그래서 이제 우제, 손중돈, 그 다음에 이제 일도 정여창, 이 한원당 김굉필, 모제, 김항복. 이 모제의 경우에도 대단한 인물이죠. 실제 이 모제는 해제 선생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태계 선생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인데 이 아무튼 이제 이 모제든지 한원당이든지 일도 정려창의 경우에는 남명 조식 선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우제, 일두, 한원당, 모제 이 모두가 다 전필제 선생의 이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전필재 선생의 제자인 이분들이 이분들 아래로 해제 이현적 선생님이 있고요. 그다음 정함 조광조 선생님이 있고 하서 김인우 아시죠? 이제 피람서 하서 김인우 선생. 그래서 이제 이 정함 아래로 내려와서 율곡이 그죠? 율곡이 이런 요 율곡이 요 위에 정함 바로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토정 이지함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곡이 우의 성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곡이에게서 노론이 되고 우의 성혼에서 이제 소론이 되죠. 노론 소론해서 기호학, 이제 후남 쪽에 이 기호학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남인, 남명조식 선생이 북인 이렇게 해서 남인과 북인 즉 동인이죠 동인.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이당 그 이제 조선 그두 개의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라고 하는 이 학맥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 학맥의 중심에 바로 이 한원당 김경필과 바로 이제 일도정묘창, 해제 이연적, 태계 이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제 이연적과 태계 이황, 남면 조식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은 영남학파에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떼놓고 영남학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한원당 김경필, 정함 조광조, 이 하서 김인우, 율곡 이희, 이 우계 성혼, 뭐 이 부분을 빼놓고 기호학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 활동하는 때라든가 태계 이황 선생이 활동하는 때는 실제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 당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모호했어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 있다가 이때 이 아래로 내려온 유성룡, 학봉 김송일, 사계 김장생, 우암화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학파가 정립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한원당 김경필이라고 하는 인물, 소학동자라고 하는 이 한원당 김경필 선생과 바로 이 정함 조광조에 대한 즉 이호학파의 우두머리인 정함 조광조 선생을 가르친 한원당 김경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음, 한원당 김경필 이제 1454년 해서 이제 어, 이제 한원당 선생은 이 1454년이 어떻게 됩니까? 이 1454년이면 여기 이제 단종 2년 때네요. 단종 2년 한원당 김경필 단종 때 태어나가지고 단종 2년에 태어나서 이 연산군 10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 무오사화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죠 이제 갑자사화죠. 무오사 갑자사화를 겪은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원당 김경필, 자, 어, 영남학파의 학맥 중심에 놓여진 인물이다. 영남학맥은 이제 이재현, 모건이색, 포원, 정몽주, 야한, 길제, 야한에게서 이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다. 이후 배출되는 문인이 그야말로 영남학파의 중심이 되면서 기호학파와 대별되는 하나의 학파가 형성되는 기틀이 마련된다.
이때의 인물이 바로 강호산인 김숙자, 전필제 김종지, 그리고 이제 일두 정여창, 한은당 김경필, 정함조광조 이런 인물이 자 여기 정함조광조는 영락하고 정점이 있는 인물이 아니죠. 예, 이렇게 한은당 김경필 이런 인물이 바로 이 영남학파에 있어서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은당 김경필의 제자인 정함조광조 여기부터 이제 이 기호학파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정함 조광조에게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영남에서 한원당 김경필은 정함 조광조를 가르친 인물이기도 하지만 영남의 그 학자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한원당의 도동서원, 이 한원당 김경필의 경우에 도동서원 달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원당 김경필 이라고 하는 인물은 소학을 강조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데 가장 그 중심에 두는 이제 그런 학문이 바로 이제 소학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치인의 학문, 즉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현하는 그런 것에 중심에 둔 게 이제 대학이라고 한다면 이 소학은 스스로를 수양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항상 이 매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이제 공부가 바로 이 소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공부의 출발점인 것. 이것이 이제 소학의 중심 개념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한원당은 이 소학을 중시한 그런 인물입니다. 도학자로서의 인물이고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기 정암 조광조 그다음에 한원당 김경필 일두 정여창 해제 이연적 태계 이황 해서 이 다섯 분이 바로 동방오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방오현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 한원당 괭필 그 다음에 뭡니까 일두 정여참 그 다음에 해제 이은저 그 다음에 뭡니까 태계 이황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정함 조광조 이렇게 됩니다. 이 다섯 분을 이제 동방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오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앞선 인물, 최고 가장 앞선 인물입니다. 이 한원당 김경필이 가장 앞선 인물, 중심 인물. 이 정함 조광조항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덕치를 이상으로 하고 민본을 향한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이른바 학문적 양심, 곧 도학을 강조한 이 도학을 강조한 인물이다. 예. 그래서 그의 시는 은풍농월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로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 도학이라 했잖아요. 이 도학이니까 시로서 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정함 조광종 아니 한원당 김경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시를 은풍농원의 시를 전혀 거의 짓지 않고 거의 도학에 가까운 그런 시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저기 무오사와 갑자사를 이제 거치면서 그의 대부분의 이제 한원당 선생의 글이 사라졌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 시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글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참 안타까운 이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은당이 남긴 그 시는 20편이고 상소문이 한 편이고 제문이 두 편, 그리고 한빈계 한 편, 시조 한 편. 그러니까 이 갑자사와 무오사라고 하는 이 사화를 거치면서 거의 다가 이제 불이 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이 이 한은당의 자료를 모아서 이 정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이제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이제 20편이라도 남아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한원당의 시의 방향, 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20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균갱필이라고 하는 한원당이 살다간 시기는 결국 이제 사화, 예, 이 세조와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화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이 도학자로서 또 시와 문장을 짓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 이제, 음, 이 성리학, 이렇게 주자의 학문이 이제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은 성리잖아요. 되잖아요. 어, 진성궁리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성리학입니다. 진성궁리. 예, 진성. 자, 예, 진성궁리. 요겁니다. 이제 진성. 이 본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치를 궁구히 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진성궁리의 그 준말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 예, 그러니까 진성궁리학이죠. 예, 진성궁리학. 이 바로 이제 이 주자학이죠. 어, 이렇게 되죠. 자, 이 우리가 이제 주자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자의 학문을 주자학이라고, 주자의 학문을 도학이라고도 해요. 이제 도학이라고 하는데, 주자의 학문은 바로 도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진성궁리라고 하는 진성궁리를 공부하는 학문, 즉 진성궁리가 이제 도학 이렇게 되죠. 그 진성궁리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 깊이 공부하고 우리들의 어떤 존재 이유, 이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이제 이 주자학이면고 이 진성궁리학을 바로 이 도학이라 한다. 예, 그래서 이 주자학, 도학,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학에 해당되는 거, 즉, 그 김갱필 선생은 바로 이 도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한 인물, 즉 마음을 수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그 하는 당의 가치는 바로 도학입니다. 이 도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바른 이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는 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우리 시를 짓는다든가 문장을 쓴다든가 이런 것에 의미가 두어져 있지 않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바르게 바른 삶의 도리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한원당 김경필 선생이 추구한 학문적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계 선생도 일찍이 한원당을 가리켜 근세 도학 지종, 이 근세 도학의 가장 우두머리다. 이렇게 평했을 정도로 영남 사림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어떤 경계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원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동, 저 서울 덕수궁역 서쪽에 있는 정동, 정릉동에서 태어났고 경상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바로 이제 이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으로 장가를 들면서부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장가를 들었죠. 이제 어, 장가를 드는 겁니다. 예, 장가를 이제 들어서 이제 처가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처가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가가 이제 아주 잘 살지 못한다거나, 뭐 본인의 집이 더 잘 산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처가에 이제 눌러 앉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장가 들다 이렇게 되죠.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시집 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전기 중기에는 장가를 드는 거였었죠.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처가 또는 외가에서 성장을 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 중기 이후, 어, 17세기 후반, 18세기부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죠. 이제 임난 이후부터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임난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 음, 그, 뭡니까,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n분의 1로, 그죠? 지금보다 더 아주 합리적으로, 과거의 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남녀 공이 n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상속을 하는, 풍속이 우리의 전통 풍속입니다. 이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지금 또 이제 이 여성에게 자신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우리의 전통은 남녀를 공히 다 똑같이 인정을 했던 그런 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한원당은 이곳에서 가야산을 오가면서 공부를 했고 21살 때 전필제 김종직을 찾아가서 이제 하는 그 전필제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살 때에 이제 어, 이 전필재 선생님과 갈랐습니다. 요 뒤에 이제 그 갈랐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한원당의 가장 그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 이 여기 이제 전필재 문도 자 각자 전필재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살아시기 전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그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불감 해상이 효지시야. 이렇게 해서 손상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염을 물고 형장으로 나갔다. 예. 여기서 이 전필체가 아니라 한원당 거죠. 예. 이 한원당은 마지막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불감 해상이 허지시하여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는 부모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감 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장에 수염을 물고 수염조차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장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의 태도에서
소학동자라고 불리는 김경필의 모습, 유자로서 철저한 기본을 지키는 선비정신의 사표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아무튼 마지막 이 에피소드가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한원당 선생이 그 자신의 수염을 물고 형장으로 들어갔다. 자, 이 시조입니다. 이 김경필 선생의 시조.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맵. 자, 이거 잘 아시죠?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매고 이제 이 가는 비가 내리는데 예, 호미를 메고 산전을 헛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산을 헤매다가 산전을 헤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 잠든 나를 깨우도다. 이게 삿갓을 쓰고 도롱이 있고 빗속에서 일하고 또 산과 내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속에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예,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소박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양이 뭐라 잠든 나를 깨우도다. 그래서 어, 목동과 함께 산속에서 산속에서 지내는 그런 아주 그 자연 속에서 편안해하고 자연 속에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학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이제 바로 한원당 굉갱필의 시조입니다.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매고 산천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 잠든 나를 깨우다. 자, 요게 이제 그 한원당의 시조다. 이렇게 음, 한원당의 한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 제가 어, 이 서회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굉장히 이 서회를 저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이 시를 외우고 다녔거든요. 이 저 독고한 절망한 한데 지호명을 조고하니라. 그죠? 빈궁망모생애사 만경인파 수첩산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이 서예를 저도 참 좋아해서 이 시를 참 좋아해서 외우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독한 절망합니다. 거처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홀로 거처하는데 한가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나 거나 거처 이제 뭐 사는 곳이고 살고 있는 곳 이렇게 되겠죠. 거처. 거처는 이제 똑같이 해서 거처하는데 홀로 거처하는 거죠. 홀로 이제 혼자서 거처하는데 한가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하는 것이 한가롭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끊었다 뭡니까? 끊었다 무엇을 끊었냐면 왕한 이제 갈왕자 돌아올 환자 이렇게 되죠. 가고 오는 것, 가고 오는 것을 끊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이제 홀로 거처하는 이제 거처하는 건데 여러 사람과 같이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거처하죠. 이제 그래서 굳이 홀로 뭐 한가롭게 거처하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가롭게 요 한가롭다 요 한가롭게 이 거처하다 이제 홀로 한가롭게 거처하니 오가는 사람은 없고 그죠? 홀로 한가롭게 거처하니 갈왕자와 올환자 가고 오는 사람조차 이제 끊어졌다. 다만 호
이제 이 호자는 이제 부를 호자. 그죠? 이 호자는 이제 부를 호자와 같습니다. 호. 자, 요 호자, 여기 호자. 요 이제 입구자가 있는 부를 호자, 이 부르다. 이제 다만 부른다. 누구를 부르냐면 밝은 달입니다. 밝은 달. 밝은 달을 부른다. 그죠? 밝은 달을 불러요. 밝은 달을 불러서 고는 외로울 고자에 하는 찰 한자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렇게 되겠죠. 차다니까 쓸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을 빛을 줬죠. 비추어 주네. 그죠? 비추네 그러니까 이제 명월이 비춘다. 무엇을 비춥니까? 고한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나를 비추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만 밝은 달이 이 나를 비춘다. 자, 쓸쓸함을 달랜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밝은 달을 불러서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을 비추어 주네. 예, 달래네. 이렇게 되죠. 번거롭지만 또는 이제 빙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빈군망문 생애사, 이 빙자, 요 빙자도 쓰기도 하고, 요 빙자, 빈군망문. 그래서, 어, 그대여, 이제, 그대에게 기대노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군, 뭐, 이렇게 같이 써서, 그대여, 이렇게 정도로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여, 막 하지 마라, 묻지를 마라. 그대여 묻지를 마세요. 예, 그대여 묻지를 마세요. 뭘 묻지를 말하냐면 생의 일을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그대여 생의 일을 묻지를 마세요. 인간사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왜 인간사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있는 곳은 만경연파입니다. 만경. 만이랑의 뭡니까? 연기가 한 곳, 연기가 피어나는 곳, 그리고 또 뭡니까? 수첩산입니다. 이 수첩산, 첩은 겹겹이 돼요. 수첩이니까 수없이 많은 겹겹이 되는 이 산이 둘러싸인 곳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첩첩산 중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첩산중에서 내가 있는데 뭘 합니까? 사람의 일을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인간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정말 세상에 초연한 그런 어떤 도학자의 시를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의 일에 이제 뭐 저도 뭐 어제 이제 그 경주학 세미나를 했지만 이렇게 이제 경주학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어떤 관련성을 깊이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한원당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뭡니까? 도학, 예, 공부하는 도학, 자연과 더불어서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바른 인간의 어떤 가치와 도리를 추구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한원당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해라고 하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참 좋은 시입니다. 이 서해와 함께 바로 이 시조 보세요.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산천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 잠든 나를 깨우도다. 자, 이것처럼 이 산 속에서 머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 뭐 인간사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무슨 여기 이제 한원당에 가서, 어, 그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세상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임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합천에 있는 저기 처가죠, 처가. 처가에 있는 그 집입니다. 요 합천 내원사 득검지 이러는데 결혼한 이후에 이제 합천에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천에 있는 가야산, 가야산에 있는 이 집입니다. 집 바로 옆에 가야산에 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임소각. 이 시가 정말 스무 수밖에 없는 시인데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시가 쉬우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죠. 예. 월세 무변지하고 자, 이 월세 예, 자물쇠 채운다. 달이 자물쇠를 채운다. 무변지입니다. 무변지. 이 가 없는 땅, 대지 이렇게 되죠. 끝없는 대지에 자물쇠를 채우. 이제 달이 쫙 비추어주는 거죠. 이 달이 거느리는 겁니다. 어, 달의 품속에서 세상이 있는 거지. 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쫙 비추어주는 그 모습입니다. 달은 땅을 비추고 이거죠. 달은 땅을 비추고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달은 무변지 가 없는 땅을 가 없는 대지를 뭡니까? 둘러싸고 비추고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못은 이제 월지 집니다. 이 못지자죠. 함은 먹음을 함자. 먹음을 함자. 불왕천이 가지 아니한 갈왕자죠. 가지 아니한 하늘 이렇게 되죠. 이제 머무를 줍니다. 머무를 주. 이 주자죠. 잘못 봤습니다. 이 머무를 주자. 머물지 않는 하늘입니다. 머물지 않는 하늘. 못은 머금는다. 머물지 아니한 하늘입니다. 머물지 않는 하늘을 머금었다. 머물지 않는 하늘을 머금었다. 못은 뭡니까? 이 연못에 하늘이 쭉 비추는 거지. 예. 연못에 하늘이 비추는 겁니다. 자, 달은 위에서 대지를 비추고, 연못은 뭡니까? 하늘을 그대로, 받아 넣는 거죠. 안고, 이렇게 됩니다. 음, 내가 왔다. 그죠? 내가 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외람되이 조심스럽게 뭡니까? 소일하다. 하루를 보내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 와서 뭡니까? 여름날을 보내니, 이 아주 뛰어난 경치죠. 뛰어난 경치가, 불일 어자입니다. 뛰어난 경치는 부린다. 뭘 부리냐면 아주 맑고 깨끗한 자연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맑고 깨끗한 것을 부린다. 부린다. 불일 어자거든요. 부리다. 불일 어자. 그러니까 아주 진기한, 아주 뛰어난 경치가, 뛰어난 경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것을 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가 참 좋습니다. 참 시가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함 불주천. 자, 이 머무를 주자가 있습니다. 이 머무를 주 이렇게 되죠. 머무를 주자. 불주하면 머무르지 않다가 되죠. 머무르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못은 함 머금는다. 머무르지 않는 하늘을 머금는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어, 반묘, 방당, 반묘, 방당, 일감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광, 운영, 공, 예배, 문거, 나드, 병여호, 위유, 원두, 활수, 래. 자, 이 시를 연상을 합니다. 아주, 예, 이게 누구의 시냐면, 주희 선생, 주희 선생의, 어, 주희 선생의, 관서유감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 보면, 자, 예, 반요, 방, 당, 일, 감, 계. 예, 여기입니다. 천광, 운, 영, 공, 베개. 예, 문거, 이거, 나, 득, 청, 여, 호. 충묘, 위유, 원두, 활수래. 자, 주의 선생의 이제 이 관서유감이에요. 볼관자에 글서자, 느낄 감자. 자,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책을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라고 하는 이제 관서 유감입니다. 어, 이 반묘방당 일감계 이제 이 반묘 방당 일감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청광운년 공배회 이제 청광운년 공배회 그죠? 네. 네. 문건하득 청묘 위유 원두 얼수래
자, 이 시는 뭐 외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반이랑의 요 방자는 모방자죠. 네모 반듯한, 네모 반듯한 연못. 일감개, 감은 거울 감자에 이제 열릴 개자죠. 이제 거울처럼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반이랑의 네모난 연못이, 그죠? 연못이 이 거울처럼 열려 있다. 하늘로 이렇게 있습니다. 연못이 이렇게 하늘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요 도형 윤곽선이 아니라 도형 채우기에서 어떤 걸로 할까요? 이제 파란 걸로 요래 해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선 굵기 뭐 이렇게 자, 요 황토흙으로 누런 황토색으로 자, 이래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모 반듯한 반묘 방당 네모 반듯한 연못이 요 거울처럼 열려 있어요. 거울처럼 열려 있는데 청광운영 공배해로다 하늘빛과 하늘의 빛이 여기 거울이니까 하늘의 빛이 또는 구름 그림자가 어디에요? 요 어, 네모난 연못에 함께 배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늘의 빛도 내려오고 구름 그림자도 내려오고 그죠? 이 공배회로다. 문거나득 청려호 이 문론이 이 또랑이요. 이제 이거 도랑거자거든요. 도랑이니까 그 요거는 연못이죠. 연못에게 문론이 이 어찌해서 너는 어찌해서 말기가 여허 말기가 여허 그러한 것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여허는 빼버리고 이제 맑은 그렇게 맑음을 얻었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문거 또랑에게 묻노니 자, 저기 연못에게 묻노니 너는 어찌해서 맑음을 얻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위유 원도 이제 근원 원자 머리 두자예요. 근원 원자 머리 두자잖아요. 요 물 숫자가 있으니까 이제 물리적인 근원이죠. 물리적인 근원입니다. 물의 근원이죠. 물의 근원에서 활술에 생명 활수 콸콸 이제 물이 콸콸 계속해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도 활술에 이 이 활동적인 물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활술의 즉 생생질이죠. 이 생생질이라고 하는 살리고 또 살리고 이렇게 생생입니다. 생생질이 만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치라고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치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요.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 바로 독서라고 본 거죠. 독서. 이 독서가 책을 읽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활수래 이제 콸콸콸 하는 생명이 있는 물이 이 근원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그 근원에서부터 오는 것은 뭐냐? 독서다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라고 하는 그 이 시입니다. 이제 이것처럼 지함, 불주천이라고 머물지 않는 하늘을 머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광운영 공배회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함, 불주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광운영 공배회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함불주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광운영 공배회라고 하는 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달은 뭡니까? 땅을 비추고, 예, 땅을 비추고, 아이고,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그럼 잠깐 마치고 하겠습니다.